안녕하세요, 할까남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쌍용의 희망이었죠. 티볼리입니다. 티볼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쌍용 자동차의 희망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셨었고, 이 티볼리가 살아야 쌍용 자동차가 산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, 안타깝죠? 티볼리 이후에 쌍용 자동차, 코란도도 그렇고 모든 자동차가 티볼리화 되면서 정말 디자인적으로는 완성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차가 티볼리화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 티볼리, 제가 끌고 다니는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1500cc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. 자류는 아닙니다. 자류는 아니고 소형 SUV로서 쌍용 자동차의 한 축. 쌍용은 제가 볼 때 대표하는 차들이 엄청 많죠. 코란도, 무쏘, 체어맨, 그 다음에 티볼리까지 정말 한 획을 그을 만한 차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.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더 지나간다면 티볼리, 쌍용 자동차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티볼리 실내부터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실내입니다.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 쌍용 더블 드래곤 마크가 들어있지 않고 이런 왕관, 체어맨의 왕관 들어 마크가 이게 딱 박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이 차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닌 디지털 계기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거대한 창에 이 디스플레이 창도 있고요. 그리고 에어컨 꺼고 켤 수 있는 뭐 어느 차와 다르지 않을 정도에 있는데,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요 부분이 너무 좀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나. 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그냥 컵 꽂을 때는 필요하니까 그냥 꽂자 그래서 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. 그리고 이 차에 제가 특이했었던 거는 여기 분명히 여기 비상 깜빡이 버튼이 여기 있는데 이쪽 보면 여기 비상 깜빡이 여기도 있어요. 요게 좀 특이하게 저한테 다가왔었고, 이 뭐 손잡이라든지 이런 핸들 조작할 수 있는, 그리고 이 차는 소형 SUV답게 경사로 밀림 보조 장치가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하이패스의 룸밀러도 되어 있고요. 선루프가 빠진 옵션 차량입니다. 자, 그러면 뒷자리로 한번 가볼까요? 자, 뒷자리입니다.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소형 SUV라고 하지만 뼈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아반떼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 이런 끈이 아니라 그물망을 했으면 좀 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차와도 다를 정도로 없이 이렇게 팔걸이도 있고, 이 팔걸이에 있는 요 컵홀더는 좀 널찍해서 실사용했을 때 정말 좋았고요. 그리고 뒷자리에 보시면 컵홀더도 여기 꽂을 수 있는 창들이 이렇게 있고, 다만 아쉬운 점, 이 차의 뒷자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딱 하나는 여기에 송풍구가 없다는 거. 송풍구까지 있었으면 좀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트렁크입니다.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소형 SUV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아담한 사이즈의 트렁크를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장보러 다닐 정도의 크기는, 뭐 장거리 여행 캐리어도 하나 해서 뭐 차곡하면 2개 정도까지 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. 그리고 이 차가 SUV다 보니까 창문 이렇게 열 때, 이 뒤 트렁크 열 때 이게 사실은 키가 작거나 좀 팔이 뻗지 않을 정도의 높이까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요. 그래서 요게 옵션으로 좀 달았으면 어떨까 싶지만, 이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내렸을 때 어느 차와는 다르게 되게 부드럽게 내려갔어요. 요거는 쌍용 자동차가 정말 추천해 줄 만한 항목일 것 같습니다.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트렁크를 닫을 때 정말 뻑뻑하고 힘있게 내려야 닫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하지만 이 티볼리는 손쉽게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닫혀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, 주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행했었을 때의 그 감성, 그리고 주행 질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티볼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0cc의 휘발유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좀 특이하죠.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도 2000cc가 아니라 2200cc가 주력 모델이었고, 요즘에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00cc가 주력 모델인데 아직까지 1500cc를 쓰고 있다는 점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. 물론 좀 예감이 드는 건 있죠. 회사에 돈이 없어서 아직 개발을 못했나? 라는 생각이,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하는데, 그래도
1500cc에서 1600cc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는 못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이런 장거리나 그리고 이런 단거리 그리고 도심 주행을 했었을 때는 1500cc나 1600cc나 그렇게 크게 다른 거는 못 느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네요. 자, 여러분, 이 티볼리 1500cc 한번 가속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엑셀을 밟아보겠습니다.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초반 악셀에 대한 그런 응답성, 그리고 악셀에 대한 응답성과 브레이크에 대한 응답성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. 제가 이 차를 끌면서 아반떼급인데 이런 엔진에서 되게 이 차가 너무 가볍나?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엑셀에 대한 이런 반응과 브레이크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탈 때 좀 약간 크게 반응하는 게 이 엉덩이 느낌과 이 깜빡이 소리 아시죠?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, 이 차에 제가 가장 특이하게 느꼈던 게 깜빡이 소리예요. 한번 깜빡이 소리 들어보실게요. 들리세요, 여러분? 이 깜빡이 소리 같은 경우에 이 준중형급 차에 대한 깜빡이 소리는 좀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좀 많았었는데, 이 차는 좀 특이한 걸 느꼈어요. 좀 뭐랄까요? 좀 사이버틱하다? 좀 디지털스럽다? 라는 걸 느낄 정도로 깜빡이 소리 정말 특이하면서도 괜찮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. 여러분, 이 제가 탔었던 준중형급에서의 깜빡이 소리는 이 티볼리가 가장 단연적으로 돋보인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티볼리에 주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었었냐면, 첫 번째로는 사실 엉덩이에서 올라오는 이런 진동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어느 차들과 마찬가지로 다 비슷하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, 엔진에 대한 소음의 유입, 바깥 소리에 대해서 소음의 유입되는 거는 다른 준중형보다는 좀 떨어진다 라는 거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사실 이 티볼리가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이쁘게 나와가지고 많은 인기를 끌었었던 자동차인데, 요 엔진 소음, 이 밖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엔진이 부항 하는 소음이 아반떼나 K3나 이 동급의 차들에서 비교했었을 때는 좀 떨어진다 라는 건 설명해 드리고 싶고, 다만 이 도로에 대한 뭐랄까요, 이 진동, 이게 올라오는 거는 어느 차와 마찬가지로 좋은 게 아니라 더 이상, 그리고 진동이 잘 억제되게 엉덩이에서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 차를 끌면서 연비 같은 경우에는 도심 주행 한 60, 고속 주행 한 40을 했는데, 연비가 지금 평균 연비가 한 12 정도 나왔어요. 12 정도 나왔는데 괜찮다. 12 정도 나왔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뒤떨어지지도 않고 뭐 엄청 훌륭하지도 않다. 하지만 경제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 차를 추천을 할 만합니다.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차석의 자리가 접히거든요. 접혔을 때에 큰 짐을 실었을 때에 이 전고가 차가 높기 때문에 트렁크에서 좋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거주성, 그리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뒷자리가 사실은 저는 좀 좁았지만 그래도 뭐 뒤 트렁크에다가 유모차를 접어서 이런 일반 승용차 접는 트렁크 닫히는 게 아니라 SUV처럼 이런 짐을 실 수 있는 화물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말 크게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차의 또 장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, 에어컨을 지금 1단으로 켜고 다니고 있는데도 에어컨이 엄청 세요. 진짜 쌍용차가 에어컨이 제가 이렇게 센 거를 느낄 수 있어. 제가 에어컨 세게 이 차 진짜 에어컨 세다 라고 느꼈었던 차 중 하나는 그 지난번에 아반떼 HD 모델 있죠. 아반떼 HD가 에어컨이 엄청 셌는데 이 차 또한 에어컨이 엄청 무지막지하네요. 정말 1단으로 켜고 다니고 있는데도 정말 시원하고 정말 어느 정도 추울 정도로 정말 에어컨이 정말 셉니다. 그리고 이 차를 제가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, 이 차만의 문제인지 티볼리만의 고질병인지 모르겠는데,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이런 턱을 넘어갈 때
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예열됐을 때는 괜찮았는데 좀 처음에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좀 약간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. 이 차 그럼 쌍용차의 부품의 문제인가 아닌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좀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. 자, 한번 가볼게요. 지금 들으셨어요? 삐걱 소리 들으셨어요? 한번 다시 가볼게요. 들으셨죠? 삐걱 소리가 앞바퀴 좀 서스펜션에서 나는 건데 이 차만의 문제인지 티볼리 전체만의 이런 소리가 나는 건지는 한번 다른 티볼리 차주분들, 티볼리를 끄시는 분들이 한번 댓글로 한번 설명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부산에서 이 차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, 부산에 사시는 분들, 그러니까 타지에서 부산에 오실 때 가장 크게 이제 좀 느꼈었던 건 하나는, 야, 아파트들이 이렇게 산중턱이 엄청 많다.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려면 이렇게 다 산을 올라가야 된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런 산중턱에 이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. 흡사 제가 부산에 놀러 올 때마다, 부산에 일을 보러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좀 약간 홍콩과 일본을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.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, 그래서 그런지 이 차들이 산 중턱을 많이 올라가요. 이 언덕길을 좀 많이 올라가는데, 그래서 저는 엔진의 힘이 좋은 차를 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차를 가지고 이 언덕을 넘거나 산에 올라갔을 때의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가 쉬운데, 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1500cc에서 이 엔진 힘을 뽑는 기술을 잘 뽑았다라는 한 줄 평을 남기고 싶네요. 이 깜빡이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좀 빠져드는 매력이 있네요. 디지털화, 정말 사이버틱, 정말 좋아요. 한 2300년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이 소리는 저가 운전하기에 즐거움을 주기엔 정말 좋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? 오늘 저와 함께 티볼리를 한번 타봤습니다. 좀 정리를 해보자면, 소형 SUV로서 이 차의 거주성과 이런 짐을 싣는 적재성은 엄청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 준중형보다는 좋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고, 물론 이 티볼리가 파생 상품이 있죠. 에어라고 해서 정말 긴 트렁크 적재 공간도 긴 차가 있는데, 사실은 그 티볼리보다 사실은 저는 그냥 이 일반 티볼리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고, 그리고 1500cc 엔진 치고는 이런 반응, 엑셀의 반응과 또 이 차에 맞지 않게 정말 브레이크 반응이 정말 빨라서 너무 좀 놀랐었던 게 있고요. 연비가 한 12km 나오면서 저는 좀 만족스러웠다. 경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, 깜빡이 소리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 또 엉뜨도 있고 엉덩이에 바람 나오는 송풍 시트도 다 되어 있는 충분한 옵션이 되어 있는 자동차여서 제가 타고 다니는 동안에 만족을 했었던 차입니다. 물론 지금 쌍용차가 지금 에디슨 모터스라든지 이런 차 회사에게 지금 넘어가니 많이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쌍용 자동차가 정말 멋지게 회생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좀 더 이끌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예전 같은 명차들 있죠. 코란도, 정말 예전 코란도나 무쏘, 체어맨 같은 차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줘서 이런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게끔 해서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메이커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소형 SUV 시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상당히 조금 있습니다. 현대 기아차에 셀토스도 있고요. 그리고 니로, 하이브리드를 원하시는 분은 또 니로도 있고, 하지만 그런 차들은 이 티볼리보다 조금 더 커요. 좀 더 크게 저는 느껴졌고, 이 급의 자동차에서는 티볼리도 추천을 드릴만 하다. 물론 쌍용차 망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런 전제하에 티볼리도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, 그럼 이만 할까남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컨텐츠를 갖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할게요. 그럼 지금까지 할까남이었습니다.